자, 이 김상욱이 지난주에 구속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구속이 됐는데 셜록 보도가 이제 그 전에 있었고 네. 아마 보도도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이러면 뭐 저희 보도도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그 경기 북부청에서 이번에 구속 수사 구속 영장을 이제 발부한 건데요. 그쪽에서 이제 한 1년 이상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군요. 차근차근 수사를 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첫 영상을 보면 상당히 당당하고 거의 뭐 자기가 이쪽 업계 넘버원이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센 걸 과시했는데,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쨌든 구속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통화한 걸 들어보면 정치권, 검찰 이런 쪽에 자기가 상당히 그 막강한 로비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저 그 세 번째 통화 좀 들려주세요. 그놈을 내가 20억 들어서 국회의원 만들었다면 지금 한 100억 같이 갖고 와. 네. 수요일날 줘버릴까 회장님이? 내가 지금 의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때 그런다. 의원하고 친하거든 내가. 내가 실제 실세잖아. 네네. 한 이번에 아마 공천 못 받을 거야. 지는 몰라 그래서. 자그라미지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개입하게 되면 내가 를 등지고 해야 되거든. 이 간에도 회장님한테 형님 진짜 자기가 부탁인 자기 총리 될 때까지만 자기 형님 움직이면은 네. 자기가 자살한다겠어 나한테. 그 정도로 형님 회장님이 참 요주 인물인가 봐. 생각보다 되게.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어 볼 정도로 있잖아. 근데 이거 내가 잘못 줘버리면은 그놈아가 나는 뭐 버리지를 못하거든. 그럼 대통령 만들려고 내가 지금 왠지 이 연병을 떨고 있잖아. 창원 그때 위원장이라고 회장님이 밀어주네요. 거의 야 씨발 내가 돈 한 20억 줬는데 못 받으면 안 되지. 그래 새끼야. 국회의원 하나 키우기가 진짜 힘들어. 그러면 FC 또 이사여가지고 우승했다 하더래 이번에. 박을 사야 되는데 내가 후원 회장이다 보니까 거름하고 하고 내 앞에 누구 세워놨지. 청구서 들어오면 돈 다 해줘. 자, 지금 정치권 인사들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뭐 검증은 쉽지는 않은데, 자,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뭐 회장님 말하면서 네. 뭐 또 작은 아버지? 네, 작은 아버지 삼촌 뭐 이렇게. 삼촌? 네. 그러니까 실제 인적 관계가 아니죠? 아닙니다. 이 상대방하고. 네. 이런 사람들 가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자기 과시가 심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스스로를 제3자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만큼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올리는 건데, 자, 일단 지금 정치권 인사에서 거론된 사람이 상당히 힘이 센 사람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뭐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또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대략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통화 내용에는 김상욱이 자신이 뭐 정치인 30명과 알고 지내고 자기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 금액도 뭐 돈도 네. 뭐 많이 준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아까 보셨던 통화 녹음 파일에 나와 있는 뭐 비의원이라든지 뭐 그 의원이 사실상 뭐 윤핵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 정당의 지역 위원장도 나오고 뭐 다른 또 C라는 인물도 나오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구체적으로 언급됐던 인물은 그 모 위원장입니다. 그 지역 위원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축구팀 뭐 경기에서 이겨서 뭐 자기가 돈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당의 어떤 위원장을 맡고 있고 어떤 땡땡 FC에서 이사를 하면서 이번에 경기를 우승했다더라.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청구서를 또 보내왔다. 이거 후원금의 명목이다. 뭐 밥을 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뭐 사실 이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만약에 정말 그랬다고 치더라도 김상욱의 돈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김상욱이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정치인들 앞에 누굴 세워놨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건너 만약에 정치 자금이 흘러간 게 맞다면 실제로 김상욱이라는 인물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윤핵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비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의원에게 뭐 그 의원이 돈을 얼마를 갖고 오면 자기가 돈 세탁을 해서 얼마를 또 정치 자금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 돈 세탁의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뭐 누가 얼마를 갖고 오면 뭐 수표 같은 거 받으면 탈이 나는데 뭐 자기 회장님이라고 또 3인칭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돈은 탈이 안 난다. 왜냐하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스포츠 도박하는 그런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주면 해외를 통해서 한국 계좌로 쏴준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돈이 뭐 수십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정당으로 치면 저쪽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죠 주로?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 말씀드리긴 좀 노코멘트인가요? 어렵겠습니다. 예. 자, 그럼 그렇다 치고 어쨌든 돈 세탁이니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무슨 지역위원장 아니 근데 윤핵관 이러면 국민의힘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쪽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 입에서 윤핵관이란 말도 나왔어요? 아니요, 저는 그 실명을 보고 나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실명은 언급이 돼 있다. 네, 그럼요. 그죠? 근데 성을 얘기하기도 좀 곤란하죠. 예, 그렇습니다. 윤핵관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쭉 몇 명 이렇게 네, 특정할 수는 떠오를 없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면 그냥 완전히 저게 거짓말일까? 좀 의심은 들어요.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네,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저희도 그 점이 좀 의심스럽긴 한데요. 사실 이 다음에 들을 녹음 파일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B하고 지금 C하고 네, 이 두 사람은 지금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으로 지금 네, 본인이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셜록에서도 그렇게 지금 취재를 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뭐 두 사람의 어떤 그 반론 취재 같은 건 없었나요? 저희가 그쪽은 되게 구체적인 정황이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반론 취재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뭐 사실상 실명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저희가 뭐 익명으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돈이 오고 간 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계좌나 뭔가 개인의 그런 것들이 추적이 돼야 가능한 부분인데요. 사실 돈을 아무리 받았다고 해도 전화로 뭐 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 그 모 정당의 지역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뭐 20억 원의 금품을 줬다는 얘기도 있고 앞에 사람을 세워서 청구서로 1,000만 원을 또 해줘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땡땡 FC가 경기를 우승한 시점도 맞아 들었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예, 또한 뭐 이 사람이 중앙 정치에서 뭐 국회에서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김상욱이 정말 모든 것이 허풍이라면 이 사기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적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일단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의 목적으로 막 말을 지어내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상 뭐 자기한테 엄청 득이 될 법한 뭐 큰 인물은 아니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하고 보이지 않게 연결이 돼 있구나라고 짐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또 실제로 경남 창원에서 불법 대출 800억 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저희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의혹을 보도해서 수사기관에서 좀 더 이쪽으로 수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B하고 C는 중앙 정치인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뭐 이 사람 말대로라면 상당히 거물급이잖아요. 네네. 거물급도 C 같은 경우는 아주 충격적인 거물급 아니에요? 아유,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람이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뭐 이런 거는 지금 네, 그런 정황은 확인된 바가 녹음 파일 없습니다. 그 수백 개에서 그런 것까지는 없고 네, 다만 지금 거론을 한 거예요. 네, 그것뿐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뭘 만들어 주려고. 네. 딱 거기까지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 기자 본인 판단은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한 이 김상욱의 얘기가 얼마나 좀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야 뭐 사실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반의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라면 정말 무서운 일이고, 근데 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에르메스 얘기 아까 들었던 거 보시면 티셔츠도 신발도 다 28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뭐 저희가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식의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이면에 대해서는 본인들만 알고 있겠죠. 그러게요. 자, 그 부분은 혹시 경찰에서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수사를 할까 싶기도 하고 셜록에서 뭐 또 여건이 되면 후속 취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상당히 이제 그 취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정치권 인사들 얘기는 이제 요게 주요 인물들이고, 네. 그죠? 예. 자, 검찰 쪽 그럼 인사.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자, 검찰과 관련된 인사는 또 누구였는지, 그 사람하고 또 관계는 어느 정도로 이 사채왕이 지금 과시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음 파일 좀 들려주세요. 대검찰청 있잖아. 네. 반부패 거기는 진짜 무서운 데다. 깡패 두목들도 거기서 오줌 싸고 가고 오지가면은 네. 노무현이가 자살했겠냐. 이 새끼 국회의원 나가려고 다음에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려고 회장님이 스폰해주고 만나는 거야. 이번 일 잘 해결하면 내가 스폰해준다 했어. 이 새끼 나 만나고 싶어서 한장한 놈인데 내가 안 만나줬거든. 그런 놈도 안 하면 좋다. 저때 뒤편에 시라고 했다가 돼. 네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자 우리. 회장님 저기 도착했는데. 좀만 있어봐. 나 지금 도착해. 원래 검사장들이 좀 싸가지고 특수부에는 더 싸가지고 없어. 오늘 싸가지 없으면 회장님이 욕해볼 거고. 또 중요한 얘기 할 때는 네. 알아서 조카 비켜주고 해. 그걸 한 번인가 공부했다고 딱 들은던데? 대남. 잘 기억이 안 나겠지. 이제 그거 보면 그만 얘기하십시다. 이제 그거 잘. 예. 자, 이게 지난해 7월경 그때 이제 다 일어났던 일 같아요. 그때 그리고 지금 녹음 파일 들어보면 지금 실제로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당사자도 그렇게 뭐 강하게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아까 처음에도 우리가 전제를 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본인의 지금 주장이고 통화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어느 정도 진짜로 그런 관계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당사자 명예도 있고, 네. 자, 최대한 당사자의 어떤 그런 부분은 좀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자, 요 검찰 인사하고 관계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기에도 A 전 지검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 A 전 지검장이 국회의원 지역구 무소속 후보로 나왔던 인물입니다. 김상욱과 이제 강남의 역삼동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서 점심 약속을 가졌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아까 영상에서도 확인하셨는데요.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좀 더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게 이게 어쨌든 공범과 이 김재민 대리와 김상욱의 통화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이 대검찰청의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던 그 A 지검장의 이력을 정확하게 거의 사실 시기가 거의 엇비슷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도 좀 신빙성을 더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서 김상욱을 만나자고 했다라고 김상욱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정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점도 좀 구체적인 정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작년에 6월 22일 오전에 이제 김재민 대리랑 김상욱이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김상욱이 A 전 지검장이랑 점심 먹기로 했는데 7월이 아니고 6월. 6월입니다. 6월이었어요. 뭐 김재민 대리한테 문자 메시지로 장소 찍어줄 테니까 정오까지 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날인 그 약속 날이 되니까 한 오전 11시 58분 경에 이제 약속 시간 거의 다 비슷해질 때쯤에 김재민 대리가 김상욱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 여기 도착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김상욱이 뭐 일단 우리 뭐 검사랑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좀 조카가 빠져줘라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27일에도 그날 만남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좀 짐작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는데요. 그때 김상욱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봤으니까. 그러니까 김상욱이 김재민 대리에게 금융기관 관계자를 직원을 섭외할 때 네가 한번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흘려서 A 전 지검장이라고 이름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좀 잘 꼬셔봐라 라는 내용의 얘기를 하면서 포섭을 지시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기사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뭐 한 금융회사의 불법 자금 파일을 A 전 지검장이 그 관련 부서에 있을 때 자신한테 줬다는 말이 김상욱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일단 전날 점심 약속이 한 번의 약속이 아니라 어쩌면 그 전부터 오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A 전 지검장을 만나도 봤는데요. 아까 뒤에 이제 저희 대표님이신 박상규 기자께서 가서 네. 이제 만났고요. 촬영은 제가 했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거기에서 만났을 때도 되게 애매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번 총선 유세 현장에서 이제 접근해서 말씀을 여쭤봤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고민하는 듯한 얼굴로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름 들어봤다. 이렇게 하더니 좀 더 캐물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그 일식집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다가 뭐 이제 박상규 기자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과거 캘린더 같은 거라도 확인해서 한번 보시면 기억이 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뭐 이제 말을 돌리면서 그것이 뭐 갑작스럽게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 이런 해명도 했었는데요. 이런 고위직이나 좀 이름이 난 사람들은 식사 약속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고도 누군가를 이제 갑작스럽게 데려온 경우도 있다.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저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게 아니다. 라는 식의 얘기도 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뭐 판단은 사실 독자들이 하는 것이겠죠. 네. 자, 이분도 자, 아까 이제 정치권 인사들하고는 다르게 이분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좀 이렇게 짐작이 되긴 하는데 뭐 이제 이런 문제는 또 남아 있을 수는 있겠죠. 자, 두 사람이 알고 지내는 건 맞는데, 자, 실제로 이 사람이 또 그러면 이 불법 이런 대출, 뭐 사기 대출 이런데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힘이 돼줬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 이름을 팔면서 네.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또 후속 취재를 통해서 규명되거나 지금 아니면 뭐 수사를 통해서나 밝혀질 일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직 이게 뭐 뭔가 지금 폭발해야 될 게 아직 다 폭발이 안 된 그런 상황 같아요. 아직도 뭔가 거대한 뭐가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그 이제 셜록이 처음 이제 그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뚜껑을 열은 거예요. 그 큰 이 음모의 어떤 범죄, 대단한 범죄죠. 근데 과연 그것이 진짜 이 사창의 주장대로 정관계 이런 막강한 만약에 그런 인맥들이 작용을 했다, 관여를 했다. 이러면 이건 게이트로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적으로 큰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봤을 때 그 이제 워낙 이제 방대하고 뭐 조사해야 될 게 많고 그런 사건도 이제 게이트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셜록이 어떻게 취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게이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네. 뭐 검찰도 검찰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치권 그 얘기도 사실 그렇게 가볍게 흘려들 수는 없어요.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보면 이 김재민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 증인 같은 역할이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서 그렇죠. 이 사람을 좀 인터뷰를 좀 더 해보면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조금 이제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자 제3자 그다음에 이 관계를 잘 알고 사건도 잘 아는 네. 그 사람의 얘기는 좀 더 이제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김재민 대리한테도 연락도 해보고 사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일정을 저희가 알게 돼서 찾아도 가보고 했는데요.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딱 그거였습니다. 수사기관에만 협조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런 불법 대출 관련 서류를 꾸며내는 사문서 위조나 그리고 또 다른 뭐 일 때문에 무궁화 신탁에서 횡령을 하는 등 좀 혐의점이 있는 상태라 자기가 본인도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죠? 맞습니다. 또 그동안 해온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서 협조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이 이렇게 막 그 통화를 다 녹음하고 한 것이 자기가 이제 이게 마치 이제 덫에 걸렸다 이런 생각으로 범죄에 덫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보복이 두려울 텐데 어떻게 이런 큰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엄청 큰 뭔가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30대 초반이 이런 뭐 1,500억 원대, 몇백억 대의 불법 대출에 좀 연관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겁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사실 이제 하루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통화를 44건을 한다는 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 44건. 네. 짧으면 1, 2분이고 몇 초지만 길면 1시간 반 이렇게까지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당장 빠져나가기 위해서 증거자를 모아놨다가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건설사 제보자인 그 최태진 씨에게 넘겼지만 잘 안 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그 김상욱이랑 전종남 상무가 같이 구속된 그 사건에서도 이제 좀 혐의점이 있는 당사자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이 방송 중에 무슨 여기 소음이 방송사 이거 그대로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예기치 못한 지금 상황이 발생인데. 여기 이제 오피스텔 건물이다 보니까. 예. 자, 그럼 경찰 수사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할게요. 자, 지금 이제 그러면 구속을 하고 지금 수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셜록 보도가 나오고 나서 다행스럽게도 수사에 좀 결실이 맺어진 것처럼 보이는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좀 수사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재민 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KC 월드컵 피해자들 다수가 이제 김상욱 일당을 고소한 게 1년 정도가 됐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명의를 대여해줬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조만간 경기 북부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요거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자, 근데 여기에 만약에 진짜 정관계 거물급 인사가 개입이 됐다 할 경우에 과연 경찰이 그런 부분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일단은 지금으로 봐서는 거기까지는 갈까 싶죠? 네.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요. 워낙 경기 북부청에서 수사를 오랫동안 차근차근 해온 만큼 그 결과 발표에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 로비 같은 경우에는 녹음 파일에 사실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구체적인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것을 그냥 사실은 범죄 흘려들을 수- 단서인데. 네. 사실상 저는 김상욱 씨가 자백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수사 가능한 좀 근데 지금 거론된 인사들이 상당히 진짜 좀 거물급이에요. 거물급이고 뭐 만약에 아까 그 뭐 돈 세탁 같은 얘기도 진짜로 그렇게 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파장이 꽤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이게 청구동 새마을금고에서만 1,500억 원대 대출 사기가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근데 제가 확인했던 물건지만 전국에 17개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과연 청구동 새마을금고 한 곳에서만 나갔을까 하는 좀 의구심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기관 쪽도 언급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이제 좀 대출을 그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정말 나갔는지 대출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김상욱에게 조력한 사람은 없는지 또 수사를 통해 면밀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지금 밝히지 않는 피해자들도 꽤 있을 것 같고 혹시 뭐 보도 나간 이후에 뭐 다른 피해자들이 연락 오고 이런 건 없었나요? 연락 오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근데 음. 확실히 이게 사기를 당한 분들이다 보니까 엄청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고 당장 이제 생계 문제 때문에 좀 네.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게 열심히들 정말 취재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좀 위험한 구석이 있는 취재잖아요. 그 취재하면서 조금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좀 뭐 위협을 느끼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진짜 뭐 조폭이고 막 음. 사무실에 막 들어와서 기자들을 뭐 위협하면 어떡하지? 매다른다며, 네. 매다른다며. 그래서 그렇게 좀 처음엔 불안한 마음도 한켠으로는 있었는데요. 음. 근데 사실 이제 앞에 닥친 취재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보다는 음. 이것이 정말 우리 취재를 어떤 게 좀 더 남아 있는가 뭐 이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두렵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김상욱한테 직접 반론 취재도 했었죠. 네, 반론 취재했었습니다. 예. 그- 그때 뭐 좀 이렇게 위협적인 언사 같은 게 좀 있었을 법한데. 저희가 그 음. 카페 핫하 땡땡에 그 취재진이라고 밝히자고 가서 이제 취재를 좀 지켜보고 한 적도 한 두세 번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통해서 일단 그 반론 취재를 했더니 일단 엄청나게 격앙된 목소리로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화를 내더니 결국에는 뭐 어떤 경로로 자신의 반론을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자신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려주면 자기가 보도자료를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기자님 뭐 말 그만하세요 하면서 딱 끊어버리고 요런 식의 답변밖에 일단 받지 못했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구속이 되어버려서 사실상 좀 추가 취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 자료는 뭐 당연히 안 왔을 거고. 네, 뭐 이런 만약에 자기 찾아오면 카페로 찾아오면 뭐 불법 건조물 침입죄로 뭐 고소를 하겠다 이런 경고만 왔습니다. 그 불법 건조물 침입죄라는 게 상당히 고약한 죄예요. 그게 뭐 사실은 참 그 기자들 어떻게 보면 취재 활동을 좀 위축할 수 있는 상당히 좀 저는 악법이라고 보는데, 물론 뭐 이제 그게 당사자의 진짜 의사에 반해서 뭐 너무 이제 막 괴롭힘 진짜 그럴 때는 좀 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정상적인 취재 활동까지 어디 찾아가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저도 옛날에 뭐 비슷한 혐의를 한번 네. 조사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종교 단체한테 종교 단체 큰데 한번 잠입 취재 뭐 이런 거 하다가 한번 저도 고소를 당해가지고 조사도 받고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거를 뭐 자주 써먹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혐의를 가지고. 자, 셜록에서 어쨌든 이 지금 쉬운 취재가 아닌데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밝혀내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지금 방송에서 다 못다한 얘기나 아니면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 후속 보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현재 한 5편 정도 가량의 본편 기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제보자 최태진 씨가 불법 대출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아까 좀 간단하게 앞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재밌게 좀 전달하려고 기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김상욱이라는 인물이 사실 사채업 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사기를 쳤던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를 좀 더 알아보는 그런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상욱의 가족들이 이 범죄에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자기 아내의 통장으로 예. 빼가고 이런 정황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태원의 한 고급 빌라를 담보로 김상욱 처제가 200억 원 가량의 대출을 제3자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요. 200억?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곧 기사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이나 부실 문제, 뭐 불법 대출 문제가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이 반복되는 새마을금고의 그런 문제점들을 왜 지금까지 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1,500억 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살펴보고 좀 지적하는 기사도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